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 원장 반재상입니다.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티에이징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형외과가 하는 것은 리프팅 수술입니다. 이 리프팅 수술을 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노화 현상보다는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없애는 데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하고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절개를 통해서 이 내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리프팅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리프팅 수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중하, 그 중에서 상안면부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전문적이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얼굴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윗부분, 입꼬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운데 부분, 그리고 그 아랫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 윗부분, 그것을 상안면부라고 제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상안면부가 노화가 될 때 이제 병원에 왜 찾아오시느냐? 눈이 처졌어요, 눈이 작아졌어요, 눈이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오시게 되죠. 이거는 단순한 눈 부분의 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마 쪽에서 처진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굴이 뼈와 살로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안면부가 나이가 들면 중력에 의해서 이 부분이 처지게 되죠. 처지게 되면 자, 눈만 처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눈썹이 내려오게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미간도 처지게 됩니다. 또 눈가도 처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처지면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면서 눈꺼풀도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 여기가 너무 두꺼워서 지방을 빼야겠어요 라고 오십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처져서 이렇게 뭉치면서 두툼해지는 거죠. 당연히 눈도 작아지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미간 부분에 이렇게 가로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게 바깥 부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눈도 팔자눈이 되면서 이 눈가에 웃으실 때 아주 주름이 많아지게 되죠. 결국은 눈 처짐 현상이 생기는 이 원인들은 이마가 전체가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그 원인을 먼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분의 나이와 노화의 정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상안검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눈썹 밑에 쪽에서 일부의 피부를 절개하는 눈썹 거상술이 있고, 이마를 이렇게 올리는 이마 거상술이 있습니다. 자, 상안검 수술의 경우는 말 그대로 눈꺼풀에 처진 부분을, 덮는 부분을 이제 피부를 일부를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쌍꺼풀을 만드는 방식, 또 쌍꺼풀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이 눈 처짐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아무래도 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흉터가 보이거나 인상이 좀 사나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몰법을 이용해서 쌍꺼풀을 높게 걸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처진 부분이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비절개 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행히도 이 눈썹과 눈 사이가 너무 이렇게 좁지 않고 조금 멀고, 그러면서도 눈이 좀 처진 분들의 경우에는 눈썹 밑에서 이 늘어진 피부를 좀 잘라내는 그런 수술이 있고, 우리가 그 수술을 눈썹화 거상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안검 수술이나 눈썹화 거상술의 경우는 전체 이마가 처진 것을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일부만을 생각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큰 수술을 싫어하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세 번째 수술, 이마 거상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마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하고 하는 굉장히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 수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저희들이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의 경우는 이마 전체가 처진 거기 때문에 이마 전체를 다시 올려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헤어라인 쪽에 아주 작은 1cm 정도의 절개를 한 3군데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뼈에 가장 가까운 그 골막하 부분까지 들어가서 골막하 박리를 시행하고, 그리고 이때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 좀 더 골막하로 더 깊게 내려가다 보면 안구와 만나는 그 뼈 부위에서 중요한 신경들이 올라오는 부위가 있는데, 이 신경들을 정확하게 피해서 아주 고화상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박리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박리된 전체의 그 연부 조직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엔도타인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 올린 이 연부 조직을 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전체 연부 조직을 끌어올려서 고정을 하게 되면 결국 올라가서 다시 뼈에 달라붙게 되죠. 한 3, 4주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달라붙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만 엔도타인이 잘 유지를 해주면 엔도타인은 녹아서 없어져도 다시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이 수술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원인이 이게 전체가 처진 거죠. 전체가 처져서 눈이 처져 보이고 콧잔등에 주름이 생기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올리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고, 나의 몇 년 전 모습으로 이 부분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인위적이지가 않고 자연스럽고, 또 눈매도 또렷해지고 뭔가 지금 답답한 인상들이 좀 시원하게 그렇게 보이는 장점이 있고, 또 흉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누가 수술한 것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이 절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1년 동안 수천 명 이상의 수술을 진행했지만 크게 부작용으로 고생하신 그런 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도 이론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말한다면은 이물질에 의한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것이고, 감각이 약간 둔해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은 다 감각이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수술하는 경험 많은 의료진에게 수술을 하시면 충분히 안전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당연히 수술이니까 초기에는 멍하고 붓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개인차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 변화의 시작이 어딘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정확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상안면부 리프팅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 원장 반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